근력평가는 시험 문제 2014년과 20년에 나왔어요. 자, 2025년입니다. 충분히 나올 만하죠? 네, 근력평가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력평가를 하는 방법을 MMT를 많이 쓰는데요. 도수, 손으로 하는 근력평가 방법이 MMT, 도수 근력평가이고요. 0에서 5까지니까 몇 개예요? 6개. 맞습니다. 0에서부터 5까지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레이드 제로. 차트에 작성할 때는 주로 G, 0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사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4, 3, 5 너무나 춤 불쌍하니까 5로. 네.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8인데? 맞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예. 차팅을 이렇게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 이게 왼쪽이에요. 이제 모든 엑스레이든지 차트는 의사가 환자를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환자가 그럼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으면 이 환자의 이게 왼쪽이잖아요. 왼쪽 상지, 오른쪽. 오른쪽 상지, 왼쪽 여기 이렇게. 네. G0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또는 영어로 제로의 앞머리를 따서 G라고 적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근력은 0%. 근수축의 증거가 없는 것이 그레이드 0입니다. 그레이드 1은 트레이스를 번역하자면 흔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운동만 되는 것이고요. 약어로는 T로 적습니다. 근수축은 가능하지만 능동적인 관절 운동은 불가능한 것을 트레이스로 봅니다. 그레이드 2는 푸어, 불량하다,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거죠. 25% 정도를 얘기하고요. 무중력 상태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이 가능합니다.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요? 네. 그래서 중력을 이기려면 위로 들어야 되죠. 빠진 거 아니야? 네, 위로 들어야 되죠.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만 운동이 가능한 것이 푸어. 그래서 좀 불쌍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레이드 3는 페어입니다. 약간 양호. 우리 페어 플레이를 한다. 누구랑? 중력이랑.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정상 범위 능동 운동이 가능한데 저항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페어입니다. 그레이드 4는 굿, 양호하다. 중등도의 중간 정도란 말입니다. 저항을 이기고 정상 범위 능동 운동이 가능한 것을 그레이드 4로 보고요. 75% 정도 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레이드 5는 노말, 정상입니다. 100% 운동이 가능해요. 강한 저항을 이기고 정상 범위 능동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제거 유무로 구분되는 두 개의 단계. 그레이드 2와 3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이 MMT가 6개잖아요. 1점씩 주면 6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를 빼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거 6점 주고 이것까지 넣은 거예요. 얘 2점, 얘 2점 주니까 10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GCS도 2022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 GCS를 보는 데 비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나올 만도 하다.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인지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은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GCS는 검사 항목이 3개죠. 눈, 또 언어, 운동. 근데 이 3개 점수가 각각 또 최고점이 달라요. 눈은 4점, 언어는 5점, 운동은 6점. 최저점은 다 1점. 해서 다 합하면 15점. 이 GCS 점수를 가지고 의식 단계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점 만점이면 청명, 영어로는 alert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명료해요. 진압력이 정상인 상태. 여기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쥐남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쥐남력이 정상인 것을 청명, 얼럿이라고 하고요. GCS 13에서 14점인 경우를 기면 또는 드로지라고 합니다. 기면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자꾸 자려고 해요. 그냥 두면 깨우면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냥 두면 계속 자려고 하는 상태가 기면 상태입니다. 그 다음 혼미는 영어로 스투퍼라고 하는데요. 혼미하다. GCS 8에서 12점, 교과서적으로는 8에서 12점이 혼미입니다. 수의적인 운동은 가능한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뭐 자극을 준다거나 깨운다거나 이러면 움직이는 건 가능한데 의사소통은 잘 되지 않는 걸 혼미라고 합니다. 혼수 상태를 코마라고 하는데 혼수 반만 혼수다 해서 세미코마가 반혼수예요. GCS 4에서 7점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자배법 상위 등급에서는 8점까지를 세미코마로 봐요. 근데 의학에서는 이제 7점까지만 세미코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수의적 운동 없이 오직 동통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만 운동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반혼수고요. 혼수는 GCS 3점이에요. 0점이 아니고 3점이 최저점입니다. 수의적 운동은 물론 외부 동통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완전한 의식상실 상태가 코마 상태입니다. GCS 검사는 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두세 번 반복하고요. 그중에 제일 좋은 반응을 기준으로 의식 수준을 구분해서 보는데요. 이 GCS 점수화 해놓으면 좋은 점이 이 사람이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또는 나중에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의식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더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은 다 이 약속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주로 발은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참 그림을 한 번씩 잘 그리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자극을 해요. 주로 뭐 볼펜 같은 이런 걸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보통은 발가락이 바닥 쪽으로 저구를 해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음성으로 봅니다. 근데 내 손상이 있으면 펴져요. 이걸 양성으로 보고요. 신생아에서는 바빈스키 반사 양성이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성인은 바빈스키 반사 양성은 병적 반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바빈스키 징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호프만 반사라는 것은 손가락에서 3번 수지를 꼭 누르거나 또는 이렇게 탁 튕겨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른 손가락은 가만히 있어야지 정상인데 나머지 손가락이 굴곡되거나 엄지손가락이 굴곡되거나 그런 것을 호프만 반사라고 봅니다. 이것도 병적 반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판정하는 기준을 보시면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여야 됩니다. 자발 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을 상태로 소실되어야 됩니다. 호흡. 두 눈의 동공은 확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뇌관 반사가 완전히 소실돼야 돼요. 뇌관 반사는 광반사, 각막반사. 광반사는 뭐예요? 빛을 이렇게 쏘면 동공이 수축하죠. 이게 광반사고요. 각막반사는 우리 각막이 굉장히 예민하대요. 그래서 각막에 이렇게 면봉 같은 거 갖다 대면 눈을 딱 감거든요. 그게 각막반사입니다. 안구두부반사. 머리를 돌리면 안구는 반대로 가거든요. 이게 안구두부반사예요. 전정 안구반사는 사람이 움직일 때 안구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걸 보는 건데 안구두부 반사하고 조금 비슷한 반사이긴 한데요. 얘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리고 모양체 척수 반사, 모양체 반사를 보는 거고요. 구역 반사, 기침 반사. 어떤 기도로 뭔가가 넘어가려고 할 적에 기침을 하는지 구역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반사들이 뇌관 반사인데 이런 뇌관 반사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자발 운동, 전정 안구에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석증 들어보셨죠? 이석증 환자들은 눈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석증 환자들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석증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 전정 안구 반사로 안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해서 안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 이제 전정에 있는 이석이 세 개의 방고리관, 세 방고리관 중에 위로, 뒤로, 옆으로 있는 그 중에 어디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석증 치료할 적에 머리를 이쪽으로 확 아니면 앞으로 확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해서 이석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얘가 전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방향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작용이 있는 게 전정 안구 방사예요. 자, 자발 운동, 제내 강직, 제피질 강직, 경련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무호흡 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고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돼야 되고요. 이 1에서 6번까지 판정은 6시간 경과 후에도 다시 확인을 했을 때 같은 결과여야 합니다. 그리고 뇌파 검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30분 이상 평탄 뇌파가 아무 반응이 없어야 돼요.